정봉주 이제 전 후보죠. 이 후보는 2021년도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소위 이제 자당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당시 이제 친문 지지자들, 친문재인 성향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발언을 한 바가 있었어요. 무슨 X 같은 소리야, 이 X 뼈다귀들아. 삶은 소 삶은 멸치 들어보시죠. 이낙연 후보가 스스로 뽀를 찬 경우가 많아요. 자기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날뛴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꼴통, 반골들, IS. 이 방송 꼭 나가야 돼. 친문을 빙자한 그냥 반골들. 이 방송 와갖고 좀 한번 댓글 폭파 좀 해봐라. 무슨 소리냐, 이 벽다기들아. 이 세상 모든 게 다 불만인 아주 꼴통 그룹들이 있어요. 키보드 워리어, 골방전사, 사회 부적응자들. 하루에 10시간 키보드 하고 있는 게 정상입니까? 뭐 니들이 친문이냐, 친문은. 나 이렇게 나오셔. 나가 이렇게. 이것도 빼지 마. 무슨 이재명 불가로냐. 아이고, 무슨 소리야. 이 삶은 소대가리가 아니라 삶은 멸치대가리 같은 이씨. 그대로 나가야 돼, 이거는 방송에. 2021년도 발언. 친문 성향의 지지자들을 향한 정봉주 전 후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봉주 후보는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2018년에 정봉주 후보가 그 당시에는 무소속으로 해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왜 그 여기자 성추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성추행 그 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지목이 됐던 여의도의 그 호텔에 나는 그 날짜에 정봉주 저는요, 그 날짜에 그 호텔에 있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나중에 그것이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게 드러난 거예요. 왜? 그 지목된 그 당일에 정봉주 전 후보의 카드가 그 날짜에 그 호텔에서 쓰여진 그 기록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에 그 거짓 해명으로 인해서 출마 의사를 스스로 접었습니다. 오른쪽 오래 계속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발 발언 논란이 됐고 그것을 무슨 거짓 사과한 거 아니냐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이번에도 거짓 사과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다. 뭐 이런 겁니다. 구자홍 차장님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정봉주 후보가 어떻게 해서 공천장을 받았습니까? 민주당식 시스템 공천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정봉주 후보가 친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과거 발언 하나하나가 다 문제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닥치고 친명, 닥치고 이재명 지키기 방탄 공천 아니었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정봉주 전 의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충분히 정봉주 전 의원의 과거 행적과 발언에 대한 검증 절차가 있었더라면 공천장을 거머쥐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과연 시스템이 공정했는가, 원칙에 합당했는가, 그리고 국민 앞에 내보일 만큼 당당한가 이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정봉주 후보가 이제 과거에 또 이제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2000년도에 그래픽을 먼저 주세요. 자, 2000년도에 당시 이제 정봉주 후보의 배우자를 폭행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 벌금 50만 원을 받았다. 뭐 이런 징계를 뭐 이런 처벌을 받았다. 뭐 이런 것이고 2015년도에는 정봉주 후보가요 조계종 있잖아요. 이 불교에서 이 그 종단 중에 조계종이 제일 큰 종단인데 조계종은 무슨 김정은 집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됐는데 그걸 뭐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에
조계사의 무슨 신도들을 또 밀치고 뭐 이래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다. 뭐 이제 이런 건데요. 저 당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계사 신도들과의 몸싸움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 정봉주 후보가 조계사 신도를 막 밀어내면서 뭔가 거친 말들을 이어갔었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여성한테 손을 대! 아니 이게 건너를 몰아! 뭐 이렇게 보고 있어! 너네 오늘 종무실에서 나와서 내 얼굴 쳐다본 인간들 각오하고 있어? 가세요 이제. 이거 좀 나요. 밀지 말고 가세요. 야, 왜 밀어봐요. 또 밀어봐. 왜 밀어 사람을? 이제 저러한 일이 있었다. 이제 뒤늦게 좀 알려졌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이제 공천은 취소가 됐습니다만 지금 지켜본 것처럼 정봉주 후보의 이런 논란들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좀 미리 뭐랄까 필터링이라고 해야 될까? 공천 과정에서 좀 걸러졌었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좀 어떻게 보세요? 걸러졌었어야 하죠. 어허. 물론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다 쉽게 빠르게 알 수는 없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예. 사실 조계종 부분이라든지 목발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의 발언들이 다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야. 예, 그런데도 이게 뒤늦게서야 불거졌다라고 하는 게 이걸 좀 필터링할 수 있는 것들이 좀 고장나 있었다라는 방증은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심각했던 게 이제 배우자 폭행에 관련된 거고 이거는 의혹이 아니라 판결문으로 다 사실관계가 남아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보면 이제 선거 때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이제 네. 선관위를 통해서 공보물이라고 하죠. 선거 공보물이나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정가가 공개가 됩니다. 예. 근데 벌금 100만 원 이상만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아, 100만 원 이상만 공개가 되는데 네. 지금은 보면 50만 원, 70만 원이니까 공개가 안 돼 왔었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예. 정당 공천 과정에서는 그보다 더 낮게 벌금이 뭐 조금이라도 낸 적 있으면 다 공개해라라고 후보한테 요구를 할 수는 있을 텐데 그것도 후보가 공개를 하지 않으면 또 정당 입장에서 모르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 지금 50만 원, 70만 원 벌금 받은 것도 상당히 무거운 예. 사실들이 또 드러나 있고 배우자 폭행 부분은 이제 뭐 목을 졸랐다거나 아이고야. 뭐 이렇게 기기로 머리를 내리쳤다거나 이런 부분까지 판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2001년에 있었던 사건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대한 사건인 거고 저는 어떻게 보면 정봉주 전 의원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2001년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예. 2004년에 국회의원이 됐고 아. 그리고 계속해서 활동도 하다가 2018년 서울시장 선거도 나갈 뻔하다가 이제 다른 사건 때문에 낙마를 했던 거고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것도 좀 굉장히 용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한편으로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폭행을 하고도 벌금 50만 원을 받았다라는 거는 당시 사법부의 인권 감수성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은 이런 일까지 해놓고 사실 정치를 한다고 했던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싶고 본인이 이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면 좀 예.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둘 다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 스스로도 본인의 저런 전력이 있는데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정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문제고 공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저러한 것들을 걸러내지 못한 것도 좀 아쉽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